선생님한테 예쁨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겠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부탁하는 게 뭐? 문제 꼼꼼히 읽으라고. 13번 같이 읽어보자. 점 A 몇 컴마 몇? 5,1. 점 B 몇 컴마 몇? 다 같이 나이만 하는 거 아니지? 같이 해. 점 A, B 잡혀 있지? 그 옆에 뭐라 적혀 있어? 선분 A, B에 선분 A, B에 연장선이라는 말 있죠? 얘들아, 지금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 해놓으란 뜻이야. 선분 AB만 가지고 놀지 말고 AB를 연장한, 바꿔 말하면 선분 AB가 아니라 직선 AB를 만들어 놓으란 얘기입니다. 됐니? 그 연장선 위에 이것만 한식 잘하자. AB라는 선분의 2배와 BP라는 선분의 3배가 같다네. 다시 AB의 몇 배 한 거랑 2배 한 거랑 BP의 몇 배 한 게? 자, 여기서 생각해봐. 몇 대 몇이게? 3대 2죠. 맞아. 이거 3대 2야. 어? 이렇게 대답 잘하는데 왜 문제를 못 풀었을까? 맞아. 3대 2 맞아.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 말했지. 이거 정수줄 놓고 풀면 나중에 시험 볼 때 A, B 대 BP를 2대 3으로 놓고 풀어. 이거 절대 2대 3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생각해봐.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면 좌변은 4가 되고 우변은 9가 되는 건데 그게 같을 리가 있어? 반대로 말해야지. 반대로. 됐어요? 그럼 A, B의 길이를 얼마나 봤을 때? 선생님 따라와. A, B의 길이를 3으로 봤을 때 A, B의 길이를 3으로 봤을 때 한 칸, 한 칸, 한 칸, 3칸으로 봤을 때 BP의 길이는 몇 배가 돼야 된다? 몇 칸이 돼야 된다? 2칸이 돼야 된다. 그럼 B부터 시작해서 2칸을 만들 수 있는 건 한 칸, 2칸, 여기가 P가 될 수 있겠네. A, B가 3칸일 때 BP는 2칸일 테니까. 아니면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서 한 칸, 2칸 해가지고 여기가 P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를 P로 해야 되게? 왼쪽을 정답을 할까? 오른쪽을 정답을 할까? 둘 다 정답을 할까? 문제 빨리 다시 읽어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점 P는 왼쪽 점이 정답일까? 오른쪽 점이 정답일까? 두 점 모두 정답일까? 빨리 문제 읽고 한번 해서 진짜 뭔가 영어의 주어, 국어의 주어 찾는 것처럼 포인트 한번 찾아봐. 진짜. 아니야. 응? 오른쪽만. 왜? 지우야, 왜 오른쪽만 정답이지? 그래. 다시 거기다 밑줄 좀 거줘. 점 P를 어디다가 찍는다고 그랬냐면 AB의 연장선 위에다 찍는다고 했어. 여기는 AB의 연장선이 아니잖아. 연장선은 이거잖아, 이거. 맞지? 그래서 우리 찾아야 되는 게 이거였던 거야. 연장선 위에 있는 점 P를 찾는 거니까. 됐니? 그럼 이제 내분 이용해주면 되는 거지? 이 단어에서 중요한 거, 찾아야 되는 점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 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뭐예요? A부터 P까지 연결되어 있는 선분의 3대 2 내분점이 B가 된다는 공식 써주면 되는 거겠지. 생각해봐 얘들아. 칠판 좀 봐봐.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이거거든. 이거야. 근데 너무나도 생각이 막혀있고 답답한 학생들은 자꾸 이걸 가지고 이걸 찾으려고 한다고. 근데 이 점은 선분 AB의 내분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내분 공식밖에 없는데 내분점을 찾는 방법으로는 얘를 못 찾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AB라는 선분을 갖고 노는 게 아니라 AP라는 선분을 가지고서 내분해주는 점이 B라고 놓고 풀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결론은 누구? 선분 A, P를 3칸 대 2칸이니까 3대 2로
내분의 주는 점이 b가 된다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가자. 몇 분의? 5분의 몇 분의? 5분의 좀 다같이 말해주면 안 되나? 좀 조그맣게 말하고 있는 건가? 선생님 지금 자꾸 나이 목소리 그렇게 안 들리는데. 같이 해. 3에다가 뭐를? A를 2에다가 5를 그리고 3에다가 B를 2에다가 1을 그게 점 B였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다. 이거 이용해서 A 찾고 이거 이용해서 B 찾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문제 구성을 어떻게 했었냐면 그 앞쪽 12번 정도까지 있지? 12번 정도까지 사실은 어느 정도는 기본 문제들이야 진짜. 그리고 제목은 기초 테스트라고 했지만 그 뒤쪽에 있는 문제 13번부터 16번까지 아니 사실 13번부터 16번까지가 아니라 13번부터 그냥 그 뒤쪽 25번까지가 사실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름은 기초였지만. 여러분들 좀 열심히 하라고 기초로 이름을 지었던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지 받고 채점하면서 선생님이 바랬던 건 1번부터 10번 정도까지는 한 문제도 안 틀리길 바랬던 거지 사실은. 뒤쪽은 좀 틀린 한이 있어도. 채점하다 보니까 2번을 아무도 못 맞췄길래 막 신경질이 나더라고 선생님이. 화가 나 채점하면서. 그런데 2번까지 완전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했는데 3번도 막 틀려. 고등학생, 지금 여러분들한테 3번 문제는 좀 비유를 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이거 물어본 거랑 같은 수준이거든. 초등학생들한테 이거 물어본 거거든. 그래서 초등학생 막 손가락 계산으로 해서 이제 막 정답을 적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들한테 문제 3번이 이 정도 수준의 문제야 사실은. 근데 그걸 틀린 거야. 얼마나 황당하겠어. 어쨌든 뭐 테스트 보느라고 고생한 거 알지만 조금만 더 해서 이번에 집에 가서 고쳐올 때는 한번 고쳐보고 안 되는 건 교재 같은 것들 좀 참고해서 열심히 고친 거 화요일날 선생님한테 다시 제출해봐. 자, 오늘은 요거 프린트에 대한 해결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믿고 맡겨볼 테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고쳐보세요. 그리고 채점하면서 보니까 아까 말했지. 아직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내분점 구하는 공식, 중점 구하는 공식,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는지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식을 외우지 않고 지금 문제 시험에 임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좀 말자 솔직히. 자, 시작합시다. 선생님, 그때 교재 어디까지 풀었었니? 131번까지. 그리고 숙제가 없었죠? 진도를 못 나가서. 그다음에 누가 물어봤는지 모르고
지우가 물어봤나? 하여튼 129번 그때 문제 푸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지. 선생님 푸는 방법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것처럼 이 교재가 해설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풀어주고 있더라고. 삼각형의 작도 조건을. 그래서 그때 수업한 내용 그대로 뭐 추가해줄 내용은 없습니다. 딱히. 빨리 가요. 자, 그럼 계속 필요한 유형들 앞쪽으로 넘기지 말고 그냥 해당 파트 보면서만 공부하자. 오늘 시작은 세 점이 일직선 위. 자, 집중해서 봐. 세 점이 있는데 그 세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말과 반대가 되는 건 뭐야? 세 점이 있는데 이렇게 일직선 위에 없어. 이거와 이거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칠판 세 점이 지금처럼 일직선 위에 있길 바라는 조건과 일직선 위에 없는 조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얘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 뭐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가지고 만들어낸 기울기, 첫 번째 점과 세 번째 점을 가지고 만들어낸 기울기, 두 번째 점과 세 번째 점을 가지고 만들어낸 기울기가 모두 같다는 거. 얘들아,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조건의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거에 대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푸는 방법이니까.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상황 해볼까? 세 점이 지금처럼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는 1번 점과 2번 점을 가지고 만들어낸 기울기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점이 이만큼이죠. 2번 점과 3번 점으로 만들어낸 기울기 이거지. x가 이만큼 변할 때 y는 이만큼 변하죠. 1번 점과 3번 점을 가지고 만들어낸 기울기 이거지. x가 이만큼 변할 때 y는 이만큼 변하죠. 이렇게 어떤 두 점을 가지고 만들어낸 기울기가 지금 첫 번째 경우처럼 다 같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길 바란다면 세 점 중에 어떤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도 그 기울기는 같아야 된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 시간 조금만 줄 테니까 빨리 마무리해봐. 134번 풀어볼래?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모두 다 놓이려면 갈게. 그만.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지. 여기서 요령이 있어. 물론 이 요령만으로 문제를 풀라는 건 아니야. 어떻게 풀어도 다 상관없는데 선생님이 갖고 있는 요령은 이래. 방금 봐봐. 얘와 얘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울기, 얘와 얘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울기, 얘와 얘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울기가 다 같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런데 그 같은 내용으로 방정식을 풀 때 선생님은 얘하고 얘를 가지고 기울기를 잘 안 만들어. 이유는 두 점 모두 변수가 있기 때문이거든. 다시 이거 가지고 기울기 만들어서 풀어도 된다.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말했잖아. 요령이라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기울기 가지고 풀 거면 최대한 변수가 없도록 최대한 이 점을 많이 써주는 게 그래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기울기끼리 비교할 거냐면 1번 점과 3번 점, 1번 점과 3번 점 기울기 구하간다. 1-5분의 K-11. 근데 이 기울기가 누구랑 같아야 되느냐? 2번 점과 3번 점 K-5분의 7-11이랑 같아야 된다. 이제 풀기만 하면 돼.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게 충분히 보이는데 실수가 또 엄청 많아. 이미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그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이거 그냥 계산하자. 이렇게 곱한 거 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55 이렇게 곱한 거 16 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이거 넘길 때도 실수 좀 하지 말고 이렇게 계산해준다는 거겠지? 아마 이거 넘기면서 계산할 때도 막 어떤 친구들은 41 어떤 친구들은 49 조금만 집중해주면 정답이 39라는 거 알 텐데 너무나 슬프게도 이런 실수들에 대한 것들은 선생님이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본인이 해결해야 돼. 본인이 실수하는 거 누가 고쳐주냐. 인수분해 누구 되지? 13하고 3으로 대조가. 그래서 K는 3과 13 둘 다 정답이 될 거고 질문은 또 K에 뭐를 찾는 문제라서? K 합이지. 그럼 얘들아 사실 이것도 시간 낭비지. 이거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 풀었을 때 나오는 답들을 더해달라는 문제는 근거계수의 관계. 두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1분의 16으로 1초라도 더 빠르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두분을 찾는 게 아니라 찾게 될 두분을 더하는 걸 묻는 문제였던 거니까. 자, 넘겨보세요. (137번) 봐. 점 A 몇 컴마면? 1,4. 점 B는 8, 마이너스 6. 점 C는 0,2. 자, 문제 똑바로 읽고 따라와. 세점으로 꼭점한 삼각형 만들었어. 선생님이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문제에서 세점으로 삼각형을 만들라길래 만들어 놓은 거야. 물론 칠판 선생님 지금 좌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찍었지. 봐봐. 원래는 1,4 이쯤 0,2는 이쯤 8, 마이너스 6은 지금 내가 이걸 사로잡은 거지? 그럼 이쯤. 원래 삼각형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들아. 그냥 대충 찍은 거야. 왜? 어차피 좀 이따 문제 요 숫자들 갖고 풀 거거든. 숫자들 갖고 풀 거니까 이렇게 예쁘게 좌표평면 위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필요 없지. 들어볼래?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야 되는 경우는 문제가 만약에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림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싶으면 그때는 성심성의껏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근데 지금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니까 그냥 대충 점 찍어놓고 삼각형 만들어주면 되겠고. 계속 읽어. 그 다음에 뭐래? 문제에서 삼각형 만들었어. 근데 그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를 누가 2등분 해준대? 직선 L. 어떤 직선? 직선 L의 특징이 뭐라는데? 어디를 지나는? A를. 얘들아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직선이 A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볼까? 내가 찾는 직선 이거야? 왜 아니야? 이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럼 또 물어볼게. 민서가 칠판 봐. 이거야? 방금 누가 뭐라 그러니? 아니에요. 이거 정답이야? 정답이 아니야. 넓이 2등 되는 거 맞아? 여기가 더 커 보이지 않아? 아닌 거지. 그럼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되려면 어쨌든 삼각형이 나눠질 때 웬만큼 넓이가 같은 느낌이 되도록 나눠주면 되는 건데 여기에 필요한 건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이 직선, 점 A를 지나가는 직선 L이라는 녀석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또 어디를 지나가야 되지? 또 어디를 지나가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이 될까? BC. BC의 어디를 지나가야 돼? 중점을 지나가야 되죠.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칠판 다시 봐. 칠판 볼까? 자, 삼각형 나눴어. 삼각형 나누면 왼쪽이랑 오른쪽에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맞니? 그런데 그 나눠진 삼각형은 둘 다 높이가 어떻지? 높이가 같을 거야. 어떻게 나눠지던지 간에 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높이는 요게 높이가 될 거란 말이야. 왼쪽 삼각형의 높이도 얘가 될 거고 오른쪽 삼각형의 높이도 얘가 될 거야. 높이가 어떨 거라고? 같을 거야. 그럼 넓이가 같으면 높이가 같으니까 누구도 같으면 되는 건데 어떤 변도 길이가 같으면 되는 거야? 밑변도 같으면 되는 거잖아. 이게 밑변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BC의 중점을 지나가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문제 풀기 전에 짚어봐. 내가 삼각형을 나눠서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의 넓이비가 2대1이 되게 해주고 싶어. 그럼 이거 둘 다 높이 어떻다고? 같아. 그럼 넓이비가 2대1이 되려면 이 나눠진 두 삼각형의 밑변의 비도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2대1. 그럼 이 점은 BC의 몇 대 몇 내분점? 2대1 내분점. 지금은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1대1 중점. 넓이가 2대1이 되려면 2대1 내분점. 넓이가 3대1이 되려면 3대1 내분점. 넓이가 5대3이 되려면 5대3 내분점을 지나가면 된다는 거지. 맞아, 얘들아? 민성이 왜 이렇게 표정이 좋아? 네? 왜 웃어? 민수가 지우개 해서 장난치지 말고. 민서가 이거 말해봐. 어... 2분의 대답 못하면 살인 난다. 어? 뭐라고? 2분의 8 그러니까 4 맞다죠? 빨리.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4 마이너스 1. 그렇지. 근데 저 아빠한테 전화하는 지금? 뭔 일인가 오늘? 모르겠는데 잠깐 나가서 바꿔. 자, 그래서 이제 직선 찾으러 가자. 따라서 직선 L Y는 칠봐봐. 마이너스 2 아니에요. 마이너스 2네. 저놈 새끼지. X끼리 더한 거에 반이니까 4, Y끼리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밑에 q 이거야. 자, 그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만 혹시 대답 못해도 화내지 않을 테니까 이번에 누가 대답할 거냐면 예서야. 이 직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좀 말해줄래? 화내지 않을게. 속에서는 열불이 나지만 화내지 않을 거야. 기울기. 기울기의 정의가 뭐야? 5분의 5.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럼 대답해봐. x의 변화량. x의 변화량 3분의 y의 변화량. 지금 예수가 말한 3이라는 건 여기서 여기 뺀 거 아니야? 네. 그 y의 변화량도 같은 방향으로 빼줘야 돼. 마이너스 6. 그래, 3분의 마이너스 6. 자, 민규야, 대답 못해도 화내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잡은 직선이 이 두 점 지나가는 거지. 맞아? 두 점 중에 선생님은 민규가 이 점 지나가도록 설정해 주길 바래. 1,4 지나가게 하려면 이거 아니야. 1,4라는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직선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 하민아, 네? 어떻게 하는 거지? 1,4 지나가게 처리하는 방법? 1가 아니에요? 아니야. 야기는 어떻게 하는 거니? I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4. 그 다음 x옆에는 X 그래.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는데 나 직서에서 제일 으뜸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라고. 1,4 지나가게 하는 방법. x옆에 마이너스 1 y옆에 마이너스 4. 그러면 x에 1 넣고 y에 4 넣었을 때 좌변 우변 둘 다 0 되면서 성립이 된다고 얘기했지. 이게 1,4를 지나가게 해주는 방법이야. 그래서 조금만 연습이 되면 왼쪽에 적혀있는 마이너스 4를 암산으로 오른쪽에다가 플러스 4로 적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될 겁니다. 외워줘. 기울기 m이니까 mx. p, q 지나가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x 옆에 마이너스 p를, y 옆에 마이너스 q를. 방금 말한 것처럼 나중에 이제 여유가 생기면 x 옆에 마이너스 p 적어주고 y 옆에 있어야 되는 마이너스 q를 이항한 것까지 암산으로 해서 옆에다가 플러스 q를 이렇게 적게 된다는 거. 이게 문제가 원하는 점을 지나가게 해주도록 하는 방법이야. 물론 대입해서 푸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저 이제 그렇게 풀어왔을 테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그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자연스럽게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4니까 플러스 6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얘들아 139번 숙제로 낼 건데 139번 지금 직사각형 두 개 보이니? 네. 그 직사각형 두 개를 넓이를 동시에 어떻게 해주고 싶대? 2등분. 얘들아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특징이 뭐야? 직사각형의 넓이 2등분하는 직선의 특징이 뭐게? 대각선. 대각선도 넓이 2등분해주는 직선 맞아. 근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있어. 이것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직선도 넓이 2등분되고 이렇게 가는 직선도 넓이 2등분되고 이렇게 가는 직선도 심지어는 넓이가 이렇게 2등분돼. 넓이를 2등분해주는 직선들의 특징은 그 직선이 하나같이 어디를 지나간다? 자, 수학에서 쓰는 단어에 맞게 저걸 중심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원점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중점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이 점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가운데. 가운데라 말하면 안 되지. 수학에서 가운데라는 말이 어딨어. 저 점을 뭐라 불러야 돼? 중점 아니야. 중선. 아니야. 뭐의 교점? 대각선이.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말해야지. 맞아. 저 점은 대각선의 교점.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 다 이해하는 거 맞아. 중점이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로 말하는 사람 다 여기를 말하고 있다는 거 나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표현을 할 거면 정확하게 저 점은 대각선의 교점이야. 대각선의 교점.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도 안 돼.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것만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 원의 가운데 있는 점만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걸 사각형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런 단어 없어. 그럼 대각선의 교점은 얘들아 어떻게 찾으면 돼? 직사각형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찾으면 되는 거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찾던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찾으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들아 왼쪽 아래에 있는 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찾을 수 있지?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도 찾을 수 있는 거 맞지? 그 두 점을 동시에 지나가게 해주면 여러분들 이 점 찾을 수 있어. 이 점 찾을 수 있다고. 그리고 지금 단원에서 뭐 배우고 있어? 두 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배우고 있잖아. 그럼
여기 넓이 이동은 될 거고 여기도 넓이 이동은 될 거니까. 두 점 지나가는 직선은 어떻게 찾아? 아까 예수한테 두 점 있으니까 기울기 물어봤지. 그리고 두 점 중에 한 점, 2점이나 2점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직선의 처리 방법 민규한테도 물어봤고 뭐 나연이가 이제 말해줬었고 그렇게 직선 보여주면 정답이 될 거니까. 140번 봐봐. A를 지나가는 직선인 거지 얘들아. 맞아? 네. 근데 넓이 B가 몇 대 몇이 되게 달래? 내일이요. 그럼 D는 BC의 몇 대 몇 내분점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2대1 내분점 찾아줘 공식으로. 그럼 점 D 찾았고 점 A는 이미 알고 있고 두 점 알고 있으니까 직선 찾는 것쯤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직선의 개형은 기울기하고 y절편의 위치만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자, 한 문제만 더 보자. 29페이지 143번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143번. 뭐 이 정도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선생님이랑 여기에 관련된 수업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143번 시작해봐. 자, 갑시다. 자, 이 문제도 어쩌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지. 여러분들 이 직선 먼저 이렇게 바꿔놨어야 돼. 문제가 말한 이 모양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바꿔놨어야 돼. 직선을 그리기 제일 좋은 모양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직선을 그리기에 제일 좋은 모양이잖아. 기울기도 한눈에 보이고 y절편도 한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남겨놓지 말고 얘를 y는으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중간까지 생략했는데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원래 빠르게 말해줄게. by만 남겨놓고 ax 더하기 c는 우변으로 넘긴 거야. 그런 다음에 양변을 y의 개수였던 b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거든. 혹시나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아하, 얘가 바로 기울기, 얘가 바로 y 절편이죠. 그럼 그려볼까? a가 뭐래? 0. 0이면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0이야. 얘들아, 기울기 0인 건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2번이죠? 이게 기울기 0이지? 그럼 이렇게 생기지서 좀 이따 그릴 거다. 근데 BC의 곱이 음수래. 그럼 BC의 곱은 어떻다는 얘기야? 반대. 그럼 BC의 곱가 반대야. BC의 곱가 반대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어. Y절편 무슨 수야? 양수.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그럼 기억 3, 4와 4, 4를 지는다. 틀린 거지? 지나가는 거 3, 4, 4, 4가 아니라 1, 4분면과 2, 4분면이었던 거고. 왜 이거 한국 같은 기억이 나지? 이거 혹시 했니? 사실 꿈에서 수업했나 혼자? 꿈에서 갔어. 왜 이거 한국 같은 느낌 드는 거야? 안 하셨어요. 2번에 대라고 했나? 자, 그 다음 A, B 곱한 거고 양수. 양수. 그럼 부호 같다는 얘기지? 예. A, B의 부호 같은데 얘가 기울기거든? 기울기 무슨 수? 음수면 얘들아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직선 그려야 되는 거 맞아? 네. 이 모양 기억해놔. 근데 BC는 무슨 수래? 양수. 양수래. BC가 양수라는 건 BC의 부호 같은 거. BC의 부호가 같은데 Y절편에는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어. Y절편 무슨 수? 음수. Y절편 음수에 기울기는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직선. 그럼 얘는 1사분면 지나지 않는다. 맞아 틀려? 응. 1사분면 안 지나가고 있는 거 확인되는 거 맞지? 얘는 정답. 디귿 그리러 가자. AB는 무슨 수? 음수. 얘들아 AB 음수 아니? AB 음수면 기울기는 무슨 수? 양수. 기울기는 양수. 얘들아 이런 모양 기억해놔. C는 무슨 수? C는 음수. 그런데 문제는 Y절편을 구하려면 B의 부호도 알아야 되거든. B의 부호 없으면 알아 몰라? 모르죠? 왜 몰라?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야. 그러니까 A, B를 곱한 결과가 음수가 되게 해주는 방법은 B가 양수일 때도 가능하고 B가 음수일 때도 가능해. 선생님 디귿을 뭐 놓치고 있는 거 있나? 없는데? 없어? 그럼 나눠서 가자. 첫 번째 A가 양수고 B가 음수고 C가 음수일 때 그럼 A, B는 음수 되는 거 같고 C는 음수 맞는 거니까 그럼 BC의 부호가 둘 다 뭐? 음수. BC의 부호가 둘 다 음수면 Y절편 무슨 수? 음수. 그러면 기울기는 양수면서 Y절편 음수니까 1번에 해당하는 직선은 이렇게 생긴 모양의 직선이 그려지겠습니다. 2번 갈게. 2번 AB가 음수가 되는 이유가 A가 음수, B가 양수일 때도 있거든. 거기에 C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때 B와 C의 부호가 다르면 B와 C의 부호가 다르면 Y절편은 무슨 수? 양수. 그럼 2번 경우 디귿을 만족하는 정답 중에 두 번째 경우는 Y절편이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그려질지 모르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보기에다 대고 4사분면을 지나가지 않는데 4사분면 지나갈 수도 있어. 디귿 틀린 거죠. 마지막 리을. AB 무슨 수? 음수. 그러면 기울기는 무슨 수? 양수. 기울기 양수니까 이런 모양 기억해놔. C는 얼마를? C가 0이면 이 Y절편은 무조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분모 B가 뭐가 되든지 간에 분자에 있는 C가 0이면 그냥 0인 거잖아. 그러니까 Y절편은 0. 기울기는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겠지. 이걸 보면서 대답할까요? 1, 3, 4분면을 지나간다. 1, 4분면과 3, 3면 지나간다. 정답 맞다는 얘기인 거죠. 자, 지금 말했듯이 143번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면 적어도 이 파트만큼은 여러분들 실력이 꽤나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 선생님이 말은 이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면 돼.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제 뭐 만들려고 한다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테니까 144번 시작해봐. 문제 읽고
문제가 원하는 거에 맞도록 한번 수설을 잡아봐. 144번. 얘서 좀 추워 지금? 네. 민석이가 추워? 네. 좀 버틸 수 있어? 아니. 왜 말 안 하고 있었어? 애들이 눈치도 있어요. 민규도 좀 더워? 네. 저딱 좋은데. 딱 좋아? 나는 보기에 예서가 추워 보였는데 민석이가 추웠구나. 자, 지금 풀면서 첫 번째 구문 읽었는데 시작을 못하는 친구들은 이미 1학기 때 속된 말로 빵꾸난 거지, 빵꾸난 거. 1학기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거야. 빵꾸난 거야. 근데 이미 1학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 지금부터라도 빵꾸난 거 그때그때 보일 때마다 메꿔야 된다는 생각해줘야 되는 거지. 자, 지금 어떤 직선이 누구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그럼 이걸 뭐 떠올려야 되는 거? 뭐 떠올려야 되지? 항등, 맞아. 항등식 떠올렸어요. 찾으러 가자. 항등식 풀어갈게. 같이 불러줘. K 데리고 있는 거 불러주세요. EXK 또 YK 또 3K. 이게 K를 데리고 있는 애들이었고, K 없는 거 불러줄래?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누구? 마이너스.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1학기 때 공부 안 해서 그래. 이게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거든. K가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K에 뭘 넣던지 말던지, 얘들아, K에 누구를 넣던지 말던지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그리고 얘가 0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 연립반조식 푸는 거야. 감사히 잘 안되는데 5x 더하기 10, x가 마이너스 2인가? x가 마이너스 2이면 y가 1인가요?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아. 따라서 누가 마이너스 2, 1은 K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지나는 점이 된다. K에 어떤 수를 넣어도 X에 마이너스 2하고 Y에 1만 넣어주면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읽을게. 그걸 점 P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걸 점 P라고 부른다는 얘기였던 거야. 자, 그럼 이제 또 외워줄래? 이 점. 어떤 수를 넣어도 반드시 지나가는 점을 수학에서는 이미 지나가도록 정해져 있는 점이라는 뜻으로 정점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돼. 정점. 선생님 정점이란 말 처음 한 거 아닌데 직선단원 들어오면서 계속 썼던 말이거든? 언제 썼어? 또 보여줄까? 질문 다시 봐. 이거 기울기 4니까 몇 x? 4x 맞니? 네. 몇 콤마 몇 지나가게 되려고? 5 마이너스를 지나면 x 옆에 누구 집어넣어? 마이너스 5.
옆에 누구 집어넣어? 플러스 1. 플러스 1 넘기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1. 얘들아, 이렇게 문제가 지나가도록 해주는 점을 정점이라고 불러. 이것도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길 바라는 문제잖아. 선생님이 예를 든 이 조건이 뭐야? 기울기 4 해주고 반드시 얘 지나가게 해달라는 조건이었어. 그러니까 5, 마이너스를 지나가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저런 점들을 정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여기서도 K에 뭘 넣던지 간에 X하고 Y에 뭘 넣으면 성립하느냐? 마이너스 2,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이 직선도 K와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2, 1이라고 하는 정점을 지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무튼 문제 여기까지 해결했어. 계속 가자. 마지막 질문. 그렇게 구한 점 P하고 누구 사이 거리?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문제가 말하는 걸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여유, 능력만 조금씩 생긴다면 선생님 뻥치는 거 아닌데 그럼 진짜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는 수학 실력을 갖게 돼요. 가자고. 똑같은 말이지만 선생님이 갑자기 식 왜 이렇게 만들었는 줄 알아? 문제가 K랑 관계없는 점 찾으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 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말을 했는데도 이걸 못 만든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 이유 뭐 때문이라고? 1학기 때 공부 개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한등식에 대한 수업을 받을 기회는 끝났어. 없어. 그럼 뭐 방법이 뭐야? 그 구멍 난 거, 지금 여기만 구멍 난 거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는 다른 문제들 중에서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해야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그 구멍 난 부분, 메꿔야 되는 부분 나올 때마다 메꿔내면 돼. 다시 1학기 수업, 중학교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등식 풀이 한 거고 정점 찾은 거고 마지막은 그 정점과 원점 사이 거리 물어봤으니까 우리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윤희야, OP의 길이 뭐였지? 불러봐. 에이구, 참, 정말. 민석이 불러봐. 0 빼기 마이너스 2에 가로치고 제곱 그래서 얼마? 4 그리고 1의 제곱 0에서 마이너스 1에도 여기 부호는? 플러스 1 얘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래서 루트 5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넘겨보세요. 149번 별표. 149번 별표. 거기다 적어줄래? 그림 그려보기. 왜냐면 두 직선의 교점이 만난다는 건 교점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일사분면에 있길 바란대. 그럼 일사분면 쪽에서 만나는 모양을 찾으려면 그림을 그려서 진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교점이 일사분면 쪽에서만 형성되도록 그림을 한번 눈으로 보면서 풀어볼 필요가, 그래야 도움이 더 잘 된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자, 이거 푼 시간 없어. 그냥 바로 선생님 수업 들어봐. 자, 일단 첫 번째 직선 y 는으로 정리해볼까? 기울기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 y절편 얼마 나오니? 그럼 이건 지금 완벽하게 공기가 되어 있는 직선이니까 그리자. 최대한 성의 있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네. 자, 이제 별표친 이유 설명할게. 이거는 뭐야? 얘들아, 저거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직선. 좋아. 직선이라고 대답하면 되지. 하지만 첫 번째 직선과는 다르게 M이라고 하는 문자 때문에 직선 그릴 수 있게 없게? 없어요. 그릴 수 없어. 맞아. 이건 그릴 수 없는 직선입니다. 이유는 M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M자리 1넣을지 2넣을지 0.5넣을지 루트 3 넣을지 파이 넣을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M 때문에 직선이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는데 왜 별표를 찾느냐. 방금 우리 여기서 풀었던 것처럼 그릴 수 없는 직선은 맞지만 이 직선이 정점이 있다라는 사실. 그릴 수는 없어. 그런데 저 직선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M과 관계없는 점이 있다는 뜻이야. M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M이 누가 되거나 말거나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별표를 친 거예요. 자, 이것도 그냥 선생님이 생각하는 단계별로 쥐뿔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내가 이걸 뭐냐 물어봐. 그럼 입만 뻑뻑 대답하다가 대답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 자, 조금 공부했어. 내가 저걸 뭐냐고 물어봐. 그랬더니 대답해. 직선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도 좀 알고 있는 학생들의 대답이지. 근데 공부가 조금 더 됐어. 그럼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보지. 그래, 직선이야. 어떻게? 그 직선 그려볼래? 물어봤어. 그럼 그 친구가 대답해. M이 누군지 몰라서 못 그리겠습니다. 좋은 대답이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이 파트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거 직선이고 그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직선이 몇 컴마 몇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 단계까지 올라오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유형에서만큼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누구랑 관계없는 점? M과 관계. 그럼 또 뭘로 풀어야 돼? 항등식으로 풀어야지. 얘들아 불러줘. M 갖고 있는 건 누구야? X 플러스 1. M 없는 건 누구니? 그럼 M이 누가 되거나 말거나 얘하고 얘가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그럼 몇 컴마? 마이너스 1 컴마? 여기도 1이 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컴마 1. 어디? 마이너스 1, 1이라고 하는 이 점을 반드시 지나게 된다. 계속할게. 칠판 계속 봐. 그럼 이것도 다 y 의도로 정리한다. y는 불러줘. mx 플러스 m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직선이거든. 아니, 직선의 그림 모양 그릴 때 제일 좋은 게 표준형이라고. 한 번에 기울기도 보이고 한 번에 y 절편도 보이니까. 계속 칠봐봐. 이거 뭐라고? 직선이라고. 맞아? 이거 그릴 수 있다고 없다고? 그릴 수 없어. 누구 때문에? m 때문에. 그런데 이 직선은 반드시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 저기 찍혀있는 노란 점을 지나가. 예를 들어줄까? m자리에 0 집어넣으면 m자리에 0 집어넣으면 기울기 얼마나 되죠? m자리에 0 집어넣으면 정답이 누군지 알아? 이거야. 계속 몇 개만 더 할게. m자리에 1 집어넣으면 기울기 얼마나 되시지? m자리에 1 집어넣으면 기울기 얼마나 되죠?
1. 그럼 그때 정답이 뭔지 알아? 이거야. n자리 내가 마이너스 20 넣을까? n자리 마이너스 20 넣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0이거든. 그럼 그때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져. n자리에 파이 넣을까? 파이는 3. 얼마니까 기울기 대충 3.14 정도? 그럼 그때는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내가 n 자리에 누구를 넣느냐에 따라 직선이 계속 바뀌거든. 그런데 그 계속 바뀌는 직선이 선생님의 전달사항이 제대로 전달되길 바래. n 자리에 누구를 넣고 구하든지 간에 그 직선은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찾은 정점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쉽게 말하면 이제 결론. 이 직선은 누구를 정점으로 한다? 마이너스 1,1을 정점으로 한다. 결국 n자리에 넣을 때마다 직선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n자리에 0 넣으면 이거, n자리에 n에다가 점점 큰 양수를 넣으면 직선이 이렇게 바뀌게 돼. n자리에 음수를 넣게 되면 점점 작은 음수를 넣을 때마다 직선은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직선은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직선이 된다는 뜻이야. 회전은 누가 시키는 거지? 누구의 값이? m 값이. m에 어떤 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직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기울기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맞아요, 얘들아? 근데 아까 문제가 원하는 건 그렇게 만든 이 직선이 이미 그려놓은 이 직선과 몇 서면에서 교점을 만들길 바란다? 1서면. 그럼 간다. 정답이 누구야?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1서면에서 교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야. 1서면에 해당하는 점이 여기인데 여기 지금 선생님이 찍고 있는 점들 중에서 교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면 1서면에서만 교점이 만들어지느냐? 간다. 1서면이 아닌 점에 시작이 되는 여기. 이거보다 기울기가 어때야 되게? 낮다는 말보다 기울기를 표현할 때 낮다 높다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작다 크다. 기울기가 작으면 돼. 그리고 마지막 여기 1서면의 마지막 쯤은 이 정도 될 거거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이제 1서면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연결된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커지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보다는 누우면 되고 얘보다는 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교점이 이런 데서 찍히면서 문제가 원하는 1사 쪽에서의 교점이 완성이 된다는 뜻이니까. 그럼 이제 정답 찾으러 가. 내가 찾아야 되는 m이 기울기거든 얘들아. 이게 기울기야. 기울기입니다. 근데 그 기울기가 어떨 때 1서면 쪽에서 교점이 만들어지느냐? 요거 몇 번만 몇 쓰지 얘들아? 이 직선의 x절편이니까 몇 번만 몇이야 이거? 2,0 여기는 마이너스 1,1이었어. 요 두 점 빨리 기울기 예서 한 번만 해줘. 요거 기울기 몇 번 되면? 3분의? 빼는 방향 일정하게 해줘. 3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선생님 손 봐. 이렇게 만들어진 기울기보다는 커져야 돼. 이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커져야 교점이 1사 쪽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기울기 역할하고 있는 n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몇 컴마 몇이지 얘들아? 0, 이 직선의 y절편 0,2. 그럼 0,2하고 마이너스 1,1을 연결한 기울기 얼마야? 다시 말해줘. 저 기울기 얼마니? 마이너스 1,1과 0,2를 연결한 선분의 직선의 기울기 1이죠? 0 마이너스 1, 1분의 2 마이너스니까 1분의 1 1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야 직선이 이 노란색 직선들 사이에서만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노란색 직선들 사이에서 움직일 때만 교점이 일석면중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가 정답이 됩니다. 자, 시간은 다 됐지만 한 문제 더 시킬까요? 요거까지 좀 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하자. 완전히 수준 똑같은 문제거든. 152번 시작해보세요. 152번 선생님 도움 1도 안 받고 한번 전부 찾아볼래? 152번 자, 갑시다. 아직 마무리 안 됐을까? 자, 선생님 마무리 해볼게. 중간 가족까지라도 일치했는지 잘 확인해봐. 이거 명심해. M과 관계가 없는 정점이 반드시 있다는 걸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알고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M과 관계없는 점이 있어. 그럼 한 개씩 풀어볼게. M 갖고 있는 거 누구야? X, M도 있고 E, M도 있고. M 없는 거 누구니? 그럼 보고 대답해줘. X가 누가 되면 돼? 마이너스 2. Y가 누가 되면 돼?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어떤 직선인 줄 알아? 이 직선 어떤 직선이야? 모르는 직선이야. 어떻게 그릴지 도대체가 감이 안 오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 그릴 수 없어. 그릴 수 있는 직선 수백, 수천, 수만 가지야. M자리에 누구 넣느냐에 따라서 직선이 계속 바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바뀜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려야 되는 그 수천, 수만 가지 직선들이 하나같이 다 얘를 지나간다는 거지. 이 점을 무조건 지나갑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지나가. 그럼 이제 직선 그리기 편하게 한글식으로 해서 점점까지 다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 이거 깔끔하게 y 눈으로 바꾸자. 직선 알아보기 편하게. y는 몇 x? mx. 기울기 얼마나 뜻이야? m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 y절편은 2m-1 되는 거 맞아? 얘들아, 이 문제도 m값의 범위 찾는 거 맞니? 네. 물론 m의 최대값 찾는 거긴 한데 어쨌든 범위부터 찾아야 최대값 나오는 거 맞는 거 할 거니까 다시 이 문제에 m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 m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울기.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m이야. 그런데 조건. 내가 저 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 직선이 누구랑 만나야 된다고? 그럼 봐. 이거 정답이 아니야. 이거 정답이 아니니. 아니요. 맞나 안 맞나? 맞나니까 정답이지. 이거 정답이 아니야. 정답이지. 이거 정답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정답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뭐가 정답이 되고 뭐가 정답이 안 되는지를. 그 정답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어떤 점? 어떤 점을 지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정답이 되고 안 되고 하지? 꼭지점? 꼭지점 몇 코마 몇? 2코마 아니 2코마 그렇지. 여기가 기준인 거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오답, 얘부터 기울기가 작아지는 건 정답인 거야. 또 어떤 점도 기준이 돼야 되지? 맞아. 3,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면 오답, 얘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정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정답은 이 두 직선 사이를 움직이면 정답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니? 그럼 가자. 나 찾아야 되는 게 m이었어. m. m은 기울기는 요거 기울기 아무나 불러줘. 요거 기울기 얼마니? 5분의 2. 5분의 2. 기울기 5분의 2보다 커야겠네. 얘보다 올라가야 만나는 거니까. 근데 얘들아, 이것도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야? 이것도 만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 붙여주셔야겠네요. 아까는 여기 등호 뺐거든? 왜 등호 뺐어? 여기서 만나는 건 1섬에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는 건 1섬에서 만나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울기는 뺐지만, 지금은 직사각형의 꼭지점을 지나가는 것도 어쨌든 만나는 건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호 붙여줘야지. 얘부터. 제일 클 때의 기울기가 이거죠. 요거 기울기 불러줄래?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2 뺀 3분의 3. 그럼 기울기 얼마?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끝났네.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n값의 범위는 5분의 2부터 1까지인데 무슨 값 찾는 문제였어? 최대값이니까 정답 얼마겠어요? 1. 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은 더 좋았겠지만 선생님이 이거 무조건 장담할 수 있어. 가운보든 동화보든 도농보든 이 정점을 가지고 만드는 직선 문제 있지?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에 반드시 나올 거야. 반드시. 열심히 해. 무조건이요? 무조건 나온다. 절대 안 나오는 일이 없어. 객관식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서술형 문제로 해서 배점이 높게 나올 경우도 많습니다. 무조건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연습 잘할 수 있도록 해. 자, 그래서 일단 숙제 교재 157번까지. 백 157번까지가 숙제예요. 됐니? 여기에다가 뭐 해봐야 돼? 이 유형이랑 같은 범위까지 클리닉 해와야 되고 또 뭐 해봐야 돼? 그 테스트 본 거 틀린 것들 고쳐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말까지. 오케이? 좋은 주말들 보내시고 화요일에 만나요. 들어가. 들어가.